연말을 편하게 보내고 싶은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두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내년에도 지금 타이디비 프로젝트는 그대로인데요. 하나는 타이디비 프로젝트 전에 들어간 감정인식 서비스 업체로부터입니다. 요청사항은 인도네시아 개발팀이 일본 고객사 환경 구축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일본은 B2B 솔루션은 대부분 외부 환경이 열려져 있지 않은 데다가 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엔드유저의 엔지니어가 직접 환경 구축을 하면서 자기네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엔지니어가 원격으로 스샷 정도만 보여주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봐라 라는 식으로 작업 방법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인 고객이 인도네시아 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담 통역이 있음에도 말이 안 통한다고 클레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중간에서 환경 구축 지원 브리징을 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었고요. 물론 오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1월부터 가동하고요. 환경 구축 지원은 스팟성이라서 기존 프로젝트가 있음을 알고 서로 조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소개로 들어온 안건인데요. 작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매각을 했는데 그걸 다시 확장해서 추가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기술 베이스가 없고요. 8명 정도의 개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타이 사람이고 2명은 일본어가 되고 일본에서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장님이 뭔가 요청을 하면 너무 늦게 처리를 하는 데다가 컴플레인을 하면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하는 등의 컨트롤이 안 돼서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하네요. 고객은 늘고 있는데 대응이 점점 늦어져서 고민하다가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저를 소개시켜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중간에서 타이 개발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및 소스를 모두 이전해서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말을 안 들으면 쳐버리고 새로운 개발팀을 구성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칠 대로 지쳐서 그냥 새로 개발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겪었던 일인데요. 회사와 계약을 해서 만들어진 소스 및 기술, 노하우는 모두 회사에 귀속이 됩니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은 회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를 받는 거죠. 한국이 예전부터 엔지니어가 소스 코드를 빌미로 사장이랑 딜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 LGU 플러스의 클라우드N이라는 한국의 두 번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 총괄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8명으로 팀을 구성한 뒤에 제가 들어간 상태라서 제가 고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전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업무의 룰을 정했습니다. 퇴근 1시간 전에 문서 타임이고 어떠한 일이 그 사이에 들어와도 다음 날로 넘기거나 급한 처리의 경우는 문서 타임 끝나고 야근으로 넘기라고 했죠. 자기가 했던 작업이 문서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 일은 아직 안 한 거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말로 하려 하면 문서를 작성하고 팀장이 검토 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만 미팅을 소집하게 했죠. 아젠다에 정리 없이 미팅하지 말고 아젠다 이외의 내용은 미팅에서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잡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말로 주고받은 것은 절대 공식화하지 않게 했죠. 일주일 만에 팀장 및 팀원 포함 7명이 사표를 일제히 저에게 제출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많이 겪어온 자기네 스타일대로 일 못하게 하면 집단 사표를 협박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전부 수리해서 7명을 그달로 퇴직 처리해버렸죠. LG에선 난리가 났었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 동안 준비한 거대 프로젝트의 운영팀이 갑자기 집단 사표로 사람이 없다고요. 전 제 스타일대로 일 안 하는 사람과는 같이 못한다고 하고 나머지 사람은 제가 전부 면담해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LG 내에는 일괄 취업을 시킨 뒤에 사내에서 부서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7명은 쉽게 충원이 되었네요. 이 사람들은 제 스타일에 납득한 사람들만 들어오라고 해서 승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내의 지식 베이스는 충실해졌고요. 지식 베이스를 찾는데 어렵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검색해야 하는지, 페이지에 검색이 되기 쉽게 할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 좋을지 등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지식 베이스는 커져만 갔죠. 2013년까지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한두 명 바뀌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인수인계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그만두어도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지식 베이스를 일주일 동안 훑어보게 했고요. 지식 베이스에 적힌 매뉴얼은 어떠한 환경에 고객이 오더라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자세하게 그리고 환경에 따라 세세하게 분리하여 만들었습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센토스용, 유분투용의 매뉴얼이 각각 따로 만들어질 정도였죠. 지금도 어떠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도 문서만큼은 제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문서나 저장 형식은 프로젝트에 맞추긴 하지만 내용만큼은 완전 초보가 들어와도 인수인계가 필요 없도록 작성할 것, 이게 룰인 거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람의 노하우를 모두 기록하면 그 사람은 잘리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이 질문은 한국 사람이 했겠죠. 제가 즉답을 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그 사람의 노하우 중 이 회사에 필요한 것을 회사에 남기는 게 계약인 거고요. 그것을 남긴다고 그 사람의 노하우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남기면서 제가 작성한 코드나 문서에는 작성자 이름이 제가 들어있겠죠?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명함을 보더니 물어보더랍니다. 무슨 프로젝트에 들어간 적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도에 그 프로젝트 들어갔었죠?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제가 만든 문서가 지금도 참고가 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연결될 수도 있고 처음 언급하는 것처럼 일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주변에 알릴수록 여러분이 돋보이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알린 지식을 누군가가 보고 배운 뒤에 여러분보다 성장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상대가 앞질러 갔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식을 공개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앞질러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최대한 지식을 공개하고 자기 발전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1년이 아니라 하루만 지나도 그 지식은 쓸모없어지기도 합니다. 쓸모없어지기 전에 빨리 지식을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1월부터는 세계 확장이 아직도 안건 이야기가 더 들어오고 있네요.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